정치인들이나 이제 고위 공직자분들 뭐 문자 메시지 카메라에 포착되고 또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곤 하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김남국 비서관 관의 문자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 비서관이 사직서를 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 문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중앙대 후배고 이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다. 내가 추천하면은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테니까 아우가 추천해달라.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라는 식의 내용이 오고 갔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내용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불법적인 인사청탁이다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애지중지 현지 누나 김현지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이 다시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습니다. 최근에 확인된 인사청탁 문자에서는 김 실장이 대통령실 핵심 실세로서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조 친명 인사들조차 김현지 실장에게 한 수 접고 인사 청탁을 해야 할 정도이라면 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지금 일단 청탁 부탁을 받은 사람은 일단 사직을 했고 그럼 이제 요청을 한 사람은 문진석 의원의 SNS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SNS 통해서 사과의 글을 올렸는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또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라는 간략한 3줄 SNS를 통해서 사과 입장을 올렸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 하지만 윤리감찰단 진상조사까지 갈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과로 일단락하면 되는 건가요? 글쎄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문진석 수석 부대표가 저렇게 사과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그러니까 이 수석 부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사건과 관련돼서 중요한 권한을 가진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했다 이런 게 지금까지 확인된 바입니다. 거기까지만 지금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그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사직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네네. 이 문제에서 드러난 것은 그동안 정치권에 약간의 좀 은폐된 사실이 좀 드러난 거예요. 왜 많은 의혹이 왜 민간단체 장을 정치권에서 인사 문제를 하지겠는데 여야 지금까지 역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저렇게 해왔습니다.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되게 부처 산하에서 대개는 전직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협회이기 때문에 자동차 모빌리티 협회이기 때문에 주로 산업부 퇴직 공무원들 또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은행협회 같은 경우도 은행연합회 이런 게 민간 기구인데도 정치권에서 인사를 좌지우지 해왔지 않습니까? 보통 뭐 그렇죠. 그렇죠. 네. 기재부 출신이 가거나 그런 것들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런 자리에 전직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가다가 간혹 이제 그런 자리에 대통령실에 예를 들면 이제 정부 여당 인사들이 그러니까 낙하산으로 흔히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역대 회장들을 보면 그런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게 일종의 정치권에 대한 줄대는데 이 회장들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난 거죠. 이 소위 민간의 중요한 어떤 협회장이나 이런 자리까지 정치권이 안 가면 저건 공무원이 갔던 자리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근절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이제 대관 업무라고 해서 국회 대관 업무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이게 로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차라리 미국처럼 합법화하거나 좀 더 규제하는 방안들을 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 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만약에 현직 원내대표이고 지금 수석 부대표가 이런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저는 참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지금 현재 이 문진석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 원래 수석 부대표는 대통령실하고 각별하게 긴밀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당에게 또
국회 원내 의원들의 각종 입법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청원 제도 개선 이런 많은 내용 속에 정부 부처 내지는 대통령실에서 이걸 참고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수석 부대표하고는 상당히 긴밀하게 지내요. 그런데 이 문진석 수석 부대표가 역시 난 이 기사를 보고 이 내용을 보고 야 김현지는 김현지다. 김현지가 집권당 원내 수석 부대표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참 위치에 있는 위세를 가진 분이구나. 네네. 이걸 온 국민들한테 증명이 되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인사 또 이쪽의 라인도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김남국 비서관을 통해서 김남국 이 의원이 그래도 뭐 참 뭐 살살 맞아요. 좀 사활이가 좋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김혜지 이제 비서관에게 쉽게 부속실장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문수석이 부탁을 했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이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같은 경우는 좀 전에 홍 대표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 회원사라고 해봤자 몇 개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현대기아차는 한 몸뚱아리랑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국 GM 정도거든요. 물론 쌍용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대 기아차에서 다 모든 이 한국 자동차 이 산업협회를 갖다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대 기아차 출신의 고위 임원들이 이 협회장을 맡아왔는데 이걸 이제 뭐 산자부라든지 어떤 국토교통부 소관 그런 부처에 뭐 그런 고위공직자들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왜 이걸 갖다 이 부분은 분명히 국민의힘 송은석 원내대표 예. 말처럼 이게 분명히 민간 협회인데 그렇죠. 민간 연봉 2억짜리 협회에서도 자리고요. 국가 권력의 힘이 작용돼 가지고 예. 그 협회장을 자유롭게 이사해서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서 뽑는 게 아니고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서 최고 권력기구인 대통령실에서 네. 이 협회장을 결정한다 하면 이거야말로 질권남용이고 부정하고 불법적인 그 인사청탁에 의한 그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다만 이게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장 이 하나 인사 문제만 가지고 이게 뭐 핸드폰에 해피면 사진 찍혀서 그런 거지 지금 뭐 대한민국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 이재명 정부의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을 거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다 아는 거고 이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게 여실없이 다 드러난 거죠. 네네. 그 김남국 그 비서관이 그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를 문 의원이 먼저 했으니까 훈시경에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기도 안 한 현지 누나를 언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속실장은 인사권도 없고 또 이 자리가 공직 추천 자리도 아닌데 뭐 공직 추천이라고 해도 그것도 이제 부적도 하겠지만은 왜 현지 누나를 언급했을까요? 글쎄요, 저도 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제로 법적이나 공식적으로는 예. 정부의 추천 그 권한이 없죠.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소속사들의 추천한 이사들이 모여서 회장을 추천해서 그 투표를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인사권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에게도 없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오간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또 사실은 문진석 의원은 김현지 실장을 거론도 안 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 안 했어요. 예, 네네. 전체적으로 그 총괄 그 정부의 그 인사위원장이 통상 비서실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얘기하면 뭔가 좀 그러니 김남국 비서관이 그 당신이 추천하는 형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양새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다시 뜬금없이 부속실장 얘기가 튀어나오면서 제가 보기엔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도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본인은 아무런 행동이나 실제로 그 권한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불필요하게 거론되면서 또다시 약간 이제 잠잠해진 김현지 실장에 대한 문제를 소환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문답이었죠. 네. 뭐 김현지 실장이 뭐 예를 들면 김남국 그 비서관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해주길 했다든지 뭐 이러면 좀 더 문제가 될 텐데 뭐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그럼 어떤 상황인지는. 네. 지금 그 만약에 저 문자에서
현지라는 이름이 거명이 안 되고 그냥 훈식이 형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라고 됐으면 큰 문제가 안 됐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은 이게 이번에 인사청탁을 한 이 문진석 그러니까 민주당 집권당의 수석 부대표예요. 이 사람이 또 흔히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 친명계의 그 7인이라는 멤버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7인에는 뭐 정성호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뭐 김영진 의원도 있고요. 김병욱 의원 뭐 이런 쭉 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가장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니까 측근 인사 그룹으로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 측근 인사 그룹 중에 7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문진석 수석 부대표인데 예. 그런데 대통령실 인사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기관, 부처 그리고 공공기관 모든 이 공직자 인사 선별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강훈식 인사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 권한은 가지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진행 가장 첫 간문은 김현지 부속실장에서부터 네.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차라리 이럴 거면은 인사비서관 자리에 앉혀야지. 왜 부속실장이냐? 부속실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일정도 챙기지만은 그 모든 정부 부처나 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에 보고되는 모든 문서 내지 자료 보고를 딱 킵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은 그런 또 막중한 그 위치에 있으면서 또 실질적으로 인사비서관이라든지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든지 뭐 인사 검증을 하는 그런 자리도 아닌 여기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거치지 않으면은 정부 산하기관장뿐만 아니라 이런 민간단체의 협회장 자리까지도 김현지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 현지 누나가 참 실세는 실세예요. 네네. 근데 저 단어 지금 대화에서는 물론 저 김성태 그 대표님처럼 이렇게 추론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 김현지 부속실장이 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또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추천을 할 건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한마디 거들어주면 좋으니까 그 얘기를 하겠다든지 이런 의미가 포함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 김현지 부속실장이 정권을 휘두른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최근에 얘기 들었을 때 지난번 우상호 수석도 여러 차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적도 있고 저 강훈식 비서실장도 얘기한 것처럼 이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네. 인사권을 포함해서 모든 운영에 대해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슨 월권을 한다든지 직권을 뭐 과하게 행사하는 것은 있지 않는다 이런 게 저 여러 경우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다만 어쨌든 이번 인사는 인사권이 없는 문제를 갖고 국회의원과 그 대통령실 비서관이 그 주고받았고 거기에 비서실장과 부속실장이 거론됐다는 측면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매우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그 부속실장이 아니라도 비서실장에게도 저런 그 인사청탁을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죠. 잘못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당에서는요 보통 집권당은 당정 관계라는 게 되잖아요. 대통령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정 관계의 가장 중심이 당에서는 원내대표, 수석 부대표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진석 수석 부대표가 제가 의아심이 드는 게 아니 우상호 지금 현재 정무수석이 사선이고 당의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원내대표까지 다 한 정말 정치권에 중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그러니까 당에서 추천 들어오는 분 정상적인 경로는 정무수석이 이걸 다 받아요. 왜 국회의원들인들 주변에 그 지난 대선 공간이나 또 당을 위해서 헌신 희생하신 분이 있으면 적임자고 전문성이 있으면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추천 자체를 갖다 아예 국회의원들이 안 한다. 그걸 자체를 잘못했다. 이렇게만 무조건 몰 수는 없는 건데 그 채널은 분명히 정무 라인 채널이에요. 그런데 이 정무 라인 채널이 다 무시당해 버리면서 그 강훈석 비서실장은 최종 인사권자고. 그런데 그걸 김혜지 부속실장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 민간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회장직에 이 인사가 어렵다. 이 최종적인 판단을 갖다가 문진석 수석 부대표가 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제도를 갖다 운영하겠다고 대통령 되자마자 이걸 본인이 온 국민들에게 선포해놓고 아직까지 6개월이 되도록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을 안 하거든요. 네네. 이런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제를 운영하면 바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대통령이 뭐 측근이나 김현지 뭐 부속실장이 이런 사람들을 바로 관리를. 감찰을 해야 되는 아하. 문제예요. 이 지금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임명을 지시를 했는데 지금 한 5개월 정도 계속 공석입니다. 이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지 않느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비판을 했었던 거고요. 물론 뭐 공수처가 있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수사 이전에 감찰을 통해서 사전에 걸러낼 수도 있는 거고 또 특별감찰관의 존재 자체로 조금 더 그 공직기강에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강훈식 실장이 뭐 더 이상 뭐 이와 같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비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임명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특별감찰관을 저는 좀 서둘러서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문 의원이 보낸 그 내용에서 강훈식 실장한테 직접 얘기하면 반대할 거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 수석과 어떤 대통령실 간의 뭐 소통이 좀 문제가 있다는 측면인가요? 지금 근본적으로 정청래 당대표 예. 이 당 체제가 대통령실하고 이제 원만치가 않아요. 어허. 그런 여러 형태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나오고 있지만 네. 지난 추석 때 같은 경우도 그때 KBS도 우상호 정무수석이라든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네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당정관계의 그 불편한 모습을 여실없이 드러냈잖아요. 그 단면만 봐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정청래 당대표 체제하고 지금 이제 뭐 당에서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해나가지만은 이게 대통령이 국제 행사라든지 또 뭐 애교적으로 큰 행사를 하고 있을 때 대통령이 돋보여야 되는 자리를 당이 초를 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좀 불편한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예. 당에서도 집권당이니까 얼마나 많은 인사청탁이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이제 인사청탁 정리가 보통 정무수석실에서 하는데 이게 원만치 않으니까 실세 김현지 부속실장을 바로 통하려고 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네. 사건. 그 앞서 말씀하셨던 그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여기에는 뭐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그리고 쌍용차가 아니라 KG 모빌리티 이렇게 네, 네. 등등이 소속돼 있는 회원사 협회장직 여기에 이제 추천을 좀 해달라라는 식의 적절치 않아 보이는 문자 내용이 오갔다. 이런 내용 관련해서 일단 김남국 비서관은 사직을 했고 문 의원은 일단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